저희 역에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침서는 역에서 근무하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서의 유출에 대비해 역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지침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르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입니다. 첫 번째, 만약 야간 근무 도중 열차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미아를 발견했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세 번째, 만약 스크린 도어가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대로 놔두고 정비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출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여러분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그 안내방송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희 역은 역무원을 안내방송으로 호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끔 역내에서는 분실물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분실물 센터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발견된 분실물이 눈이 빨간 곰인형이라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알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 야간 순찰 도중 누군가 등 뒤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온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 상황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덟 번째, 기계실에는 어떠한 소리가 나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기계 소리이든 사람의 목소리이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곳은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만약 역에 들어오는 열차 중 창문에 손자국이 무수하게 찍혀있는 열차를 목격했다면 즉시 기관사에게 연락해 운행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속 상관에게 이 일을 전달하십시오. 열 번째, 순찰 도중에는 웬만한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십시오. 야간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11번째,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찾는 사람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든 모르겠다고 답하십시오. 그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12번째, 야간 근무 도중 역내 어디서든 마네킹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고 불빛도 더 이상 비추지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세요. 13번째, 만약 복도 끝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쪽으로 곧장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우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명시된 항목들만 지켜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 지침서는 12번 항목까지만 존재합니다. 13번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침서를 버린 뒤 다시 지급받으세요. 아니, 여행 갔다 오고 바로 출근이 뭐야 이게. 진짜 회사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 휴가를 냈는데 무슨 일이 얼마나 급한 거면. 인생이야. 저기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기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이요. 살기도 팍팍한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맛에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일절 저희 철도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하철은 첫 차는 5시 20분, 막차는 00시 23분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동일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차 이전과 막차 이후 지하철역은 폐쇄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폐쇄 전 역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지 확인합니다. 만약 폐쇄된 지하철역에 남게 되셨다면 3번 출구 오른편에 있는 야간 근무실로 가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순찰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근무자가 올 때까지 문을 잠궈 두십시오. 2-1. 만약 문을 잠근 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로 열어주지도 누구인지도 묻지 마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문을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근무실에는 자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려고 하지 두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아를 발견한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네 번째, 만약 스크린도어가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스크린도어는 센서가 있어 무언가 감지가 된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센서에 잡힌 거일 수도 있으니 정비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마치 무언가 달성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내부 혹은 역 내에서 분실물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하셨다면 역 내 분실물 센터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실물이 인형이라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빨간 눈을 가진 곰인형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곰인형의 눈이 작아 잘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새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사항인 만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역에 열차가 들어와 탑승하려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 서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열차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것입니다. 8-1. 열차 탑승객 중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보인다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쳐나오십시오. 다른 열차와는 다르게 탑승문 개방 시간이 깁니다. 5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이 피식하고 웃는다면 바로 뒤돌아 나오십시오.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차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역 내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돗자리를 펴놓고 무언가 파는 노파를 목격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사십시오. 가격은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만원 내의 금액을 부를 겁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닙니다. 10번째, 저희 지하철은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1층은 여러분께서 열차를 이용하실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여러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분들은 지하 2층까지 오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 간혹 3층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당부드립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3층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저희 지하철은 1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안내방송에서 이번 역은 1호선 환승센터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12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면 그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와 역 내에 불규칙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그자들은 마치 저희를 감시하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째, 열차와 열차 사이의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곳은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필히 주의를 주십시오. 14번째, 열차 창문에 간혹 손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손자국이 위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 계속 이어져 있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 칸에 있는 다른 이용객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칸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하철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수칙서는 7번 항목이 없습니다. 뭐야, 벌써 시간 이렇게 됐나? 이만하면 됐다. 퇴근이나 하자 그냥. 언제 또 집 가서 씻고 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니, 나 어디 좀 들렀다가 너네 회사 앞에 지나가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지. 아 그래? 야, 잘 됐다. 나 지금 야근하고 퇴근하는데 같이 가자. 이 시간까지 야근을 했어? 대단하다 너도.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냐? 여튼 좀만 기다려. 담배 한 대 피우고 같이 가자. 오케이, 빨리 와. 춥다. 어우,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혼자 갔으면 졸라 무서울 뻔. 야, 근데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 해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 안 보이는 지하철역 봤냐? 뭐 본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야, 그게 뭐 중요하냐. 빨리 집이나 가자. 피곤해 죽겠다.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뭔 개소리야. 애냐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나 하게. 아니 이거 진짜 개무서움. 진짜 레알. 너 만약에 듣고 내 입에서 무섭단 말 안 나오면 5만원 빵할래? 무섭면 내가 5만원 줄게. 자신 있냐? 아, 할 거야 말 거야. 그럼 한다. 토달지 말고 끝까지 듣고 얘기해.
여기 우리가 있는 지하철역에 이상한 이용수칙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왈가왈부했었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이건 커뮤니티에서 진짜인지 확인해보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진짜라고 확인된 건데, 막차가 역을 지나가고 나면 역을 폐쇄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역 안에 남아있으면 밖으로 나가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3번 출구 오른쪽, 저기 보이지? 저기 야간 근무실인데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좀 일단 들어봐. 근데 저기에 근무자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근무자가 없으면 문을 잠근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 여기서부터 좀 소름 돋는데, 그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으면 막 누가 문을 두드린대.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야간 근무자들은 역 안에 자기들 혼자 있는 곳이니까 그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지 문을 두드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새끼 쫄았냐? 지금이라도 그만하라고 하면 없는 걸로 해줄게. 야야 됐어. 그냥 끝까지 말해봐. 일단 5만원 꺼내놔 그럼. 알겠다. 무서우면 진짜 줄게. 요즘은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철로에 뛰어들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거의 없어졌잖아. 근데 여기 역사무실로 그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간간히 온다 하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철로에 사람이 있다는 게. 거기다가 다 똑같은 말들을 한다 하더라고. 저기요, 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웃고 있지? 실제로 보면 완전 소름 돋고 기괴할 것 같지 않냐? 야, 그거 진짜야? 구라 같은데? 모르지 나야. 근데 이게 집단지성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너 그 롯데월드 아크어드벤처? 뭐 그 괴담 알지? 그거처럼 이용수 측에 나온 이상한 현상들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가장 최근에 퍼지고 있는 건 저기 의자들 보이지? 그냥 지하철 기다리는데 앉아있으라고 있는 흔한 의자잖아. 그치. 저기에 고민형이 앉아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대. 뭐 고백하려고 샀는데 차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누가 놓고 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상하게 그걸 분신물 센터로 가져다 주려고 그 고민형을 들고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CCTV에서 고민형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게 찍혔는데 다음 CCTV 화면에도 다른 CCTV 화면 어디에도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야. CCTV 사각지대로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서 사각지대가 그리 많지 않거든. 뭐 어찌됐건 역을 빠져나가려면 CCTV에 무조건 찍힐 수밖에 없는데 말이야. 뭐냐? 좀 희한하긴 하네. 이 새끼 쫄았네. 5만원 주십시오 사장님. 응, 아직 아님.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전철이나 타자. 무슨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서운 얘기들이 다 그렇지 뭐. 야, 타지마. 뭐라고? 타지 말라고. 뭐라는 거야? 좀 크게 말해. 타지 말라고! 깜짝이야. 미친. 야,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아니 이거 놓치면 막차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냥 타지 말라고, 미친놈아. 아니 그니까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안 보이냐 저기? 자리 다 비어있는데 사람들 서 있는 거? 뭔 진짜네? 왜 다들 서 있는 거야? 누가 토했나? 왜 안 타고 보고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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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예매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럴 때 어플 오류가 뭐야. 표가 있어야 할 텐데.
꼭 뭔가 급하거나 이럴 때마다 일이 다 꼬인단 말이지. 탑승 전 여러분들께서 구매한 기차 승강장과 자리를 확인하시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1번부터 13번 승강장까지 존재하며 이외 다른 승강장이 보일 경우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승차권은 정차역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승차권을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이 보이면 파란 승차권을 준비해 주십시오. 승무원이 확인할 것입니다. 파란 승차권이 아닌 다른 승차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초록색 승차권을 소지 중인 분께서는 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승강장마다 어느 열차가 들어왔는지 올 예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승강장으로 가보지 않아도 이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전광판이 깜빡인다거나 지지직거린다면 전광판에 무엇이 나오던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승강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CCTV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CCTV들이 마치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찍는 것 같다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장소는 에스컬레이터 및 공간입니다만 그곳에 누군가가 이미 있다면 기둥 뒤, 자판기 사이 등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역에는 2층과 3층에서만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최근 1층에서 판매하는 특이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기차역은 원활한 탑승을 위해 1층에는 음식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1층에서 카페를 보셨을 경우 들어가지 마시고 직원을 불러주십시오. 3번과 4번 승강장에는 오직 고속열차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로상의 문제로 간혹 화물열차 등이 지나갈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서도 도시철도는 3번과 4번 탑승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역은 도시철도가 절대로 지나다니지 않는 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올 때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 알림음이 끝났을 때 승무원들이 여러분들께 기차에 오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가 들어왔는데 알림음이 들리지 않고 승무원들이 여러분들을 그 기차를 타도록 이끈다면 승무원을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 승무원들은 안내를 하지 이끌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타야 하는 기차가 들어올 것입니다. 반드시 구매하신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탑승이 확인됐던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승무원들이 열차 내부를 돌면서 인원수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도 전과 똑같은 칸이 나온다면 절대로 승무원에게 알리지 마시고 빈좌석에 앉아서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역에 도착하셨다면 즉시 내려주신 뒤 티켓을 환불받으십시오. 그 열차에서 확인한 티켓은 일반의 티켓과 차이점이 있으니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기차를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사람은 기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야간에 열차를 탑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창에 있는 커튼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들이 커튼을 들추지 못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열차 안에 누군가가 급하게 대형 여행용 가방을 버리고 가는 걸 본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금씩 기차 운행 도중 기차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바람에 의한 것이니 무시하십시오. 저희 열차는 차 내에서 간식 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료나 과자 같은 식료품의 경우 각 객실 사이에 존재하는 자판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야 끝으로 승무원 복장을 입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무원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왼쪽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을 맞추어 서 있다면
그 사람과 눈을 맞추어선 안 됩니다. 괜한 호기심에 인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간혹 사람이 없는 시간에 혼자 기차를 타실 경우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터널 입구가 The Gate of Hell이라고 써져 있다면 진입시 창문을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만일 보았다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두 귀를 어떻게든 막으시길 바랍니다. 귀에서 피가 나기 싫으시면 그들의 비명소리를 어떻게든 견뎌내야 합니다. 기차 내에서 분실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전부 승무원들이 처리할 것이며 누가 혹은 무엇인가가 버리고 간 물건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적소리는 1930년 이후로 증기기관이 폐기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기적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감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이 끝난 이후 보이는 풍경이 과거로 보인다면 즉시 일어나 승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혹시 좌석에서 안전벨트가 있다면 절대로 착용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차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한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폐쇄된 역을 관리하는 정규직 채용 안내글을 보게 되었다. 한시가 급했던 나는 안내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바로 내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고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해버렸다. 첫 출근날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며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나는 80역이라고 하는 폐쇄된 역 1번 출구 앞에 서 있는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일정표와 근무에 필요한 안내문, 손전등과 마스터키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역에 들어가기 전 전번 근무자가 말했다. 이 역 관리하는 건 은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꽤 센 편이기도 하고요. 현우씨가 근무하는 새벽 시간대가 그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진짜 위험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번 근무자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역에 들어가기 전 안내문과 일정표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먼저 이 일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 80역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80역은 2017년 7월 29일 역내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원인 불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2020년 2월 29일 폐쇄된 역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 후 역의 운영을 다시 시작할 목적으로 귀하를 뽑은 것입니다. 월급은 매달 15일 은행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시간대의 위험도가 가장 높기에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내문과 일정표를 지니면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 내의 불은 지하상가 점포 내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켜져 있습니다. 1번 출구를 통해 계단을 내려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 그대로 퇴근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어도 당신이 역 계단을 완전히 내려가 지하 1층에 진입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바로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잠깐 멈춰 역 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 내에 그들이 당신을 추적할 수 있으니 집에 가던 도중 누굴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주십시오. 집에 도착하셨다면 오전 06시가 되기 전까지 절대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집까지 쫓아와 공격할 수 있으니
오전 06시까지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전 06시가 지났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상 출근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그 책임은 퇴사 처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시 20분) 귀하는 지하 1층 2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한 경비실로 가셔서 경비원 복장을 착용하신 후 역내 감시 카메라를 자정까지 감시하셔야 합니다. 감시하며 발생한 이상현상들을 사무실에 비치된 작은 노란색 수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관찰하던 중 노이즈가 끼는 카메라가 있다면 당일 해당 구역의 순찰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카메라의 오작동일 수 있지만 그들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정. 이제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에 비치된 부적을 삼킨 후 진압봉을 챙겨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1층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외부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역내 조명이 모두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을 주시하는 한 쌍의 붉은 눈을 발견하셨다면 발견 즉시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춰주십시오. 손전등의 빛이 닿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01시 30분. 이제 경비실로 돌아가 부적을 2장 더 먹어주십시오. 그리고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2층을 순찰해 주십시오. 지하 2층은 과거 지하상가였으며 현재 확인된 가게는 806 옷가게, 나인 미드나잇 편의점 806점, 산상떡볶이, 그림이불, 스위트밸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가게가 있으나 간판이 훼손되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을 알아볼 수 있는 가게에만 접근해 순찰하여 주십시오. 02시. 이제 806 옷가게로 들어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고 10분 동안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팔을 뻗어 당신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 길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그들은 가게 안으로 팔 한쪽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 02시 10분 전까진 가게의 출입문과 창문에선 떨어져 있으십시오. 02시 10분. 이제 806 옷가게에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풍경이 사람이 많은 북적거리는 풍경이라면 다시 문을 닫고 원래의 풍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을 열고 닫아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팔이 가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문을 잡아당겨서 열어주십시오. 다시 원래의 풍경이 나왔다면 밖으로 나와 지하 3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위치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서 청소부 조끼를 경비복 위에 겹쳐 입고 물에 젖은 대걸레를 챙겨 산상떡볶이 집 앞에 빨간 무언가를 닦아주십시오. 묻은 게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금방 다 지워질 것입니다. 청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03시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닦아놓을수록 가게 주인이 당신을 살려줄 확률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청소부 조끼를 다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 넣고 지하 2층 순찰을 계속하시거나 경비실로 돌아가 03시 30분까지 쉬셔도 좋습니다. 지하 3층 승강장은 03시 30분 전까진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하 3층의 승강장을 통해 806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03시 30분. 이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반쯤 내려가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은 다른 역의 진입 안내 방송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은 폐쇄된 역이다 새벽 3시는 지하철이 끊기고도 남을 시간이니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안내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다면 즉시 스위트밸리로 뛰어가 그곳에 있는 사탕을 아무 것이나 하나 입에 물고 홍삼사탕 2개를 챙긴 후 다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그를 기다리십시오. 스위트밸리는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며 당신에게 근접할수록 당신은 강한 한기와 공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충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탕을 하나 드셨다면 그는 당신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계단을 올라와 당신 옆에 섰다면 아무 칭찬이나 하면서 챙겨온 홍삼 사탕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 2층 상가를 돌면서 그와 같이 상가를 구경해 주십시오. 아마 상가는 사람이 많은 활발한 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모든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내의 모든 점포를 함께 구경하면서 그를 가능한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분이 꽤 쉽게 좋아질 것입니다. 04시 55분 이때가 되면 그는 가게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마스터키로 산상떡볶이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의 부탁을 수락하시고 산상떡볶이집 앞으로 가십시오. 이때 가게 앞에 무언가를 깨끗이 잘 지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로 문의 잠금을 해제해 주신 후 뒤로 3걸음 정도 물러나 그에게 남은 홍삼사탕 하나를 주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뒤돌아 가능한 침착하게 걸어서 경비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급하게 경비실로 뛰어가는 걸 그가 보았다면 당신은 절대 살아서 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비실에 도착했다면 환복한 후 노란 수첩을 챙겨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문은 마스터키로 열리거나 다음 근무자가 미리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출구 앞에서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고 다음 근무자가 도착했다면 자정까지 CCTV를 보면서 발견한 이상현상을 말해주시고 노란 수첩을 건네준 후 간단한 인사를 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위 일정표와 안내를 잘 따라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안내문을 읽고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1번 출구 계단으로 진입했다. 그냥 시간표랑 안내만 잘 지키면 되겠지. 솔직히 내가 어딜 가서 이 돈을 받고 이래. 사람 일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 별일이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역내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불붙는 7쌍과 눈이 마주쳤다. 경고, 이곳은 저감역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으며 저감시 내에 존재하는 폐역사임을 인지하십시오. 이곳의 철도는 저감시의 모든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중요시 여길 것은 단 한 가지. 아래의 수칙을 잘 따라주시는 것 뿐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도 도움도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귀하께서 위치한 곳은 저감역이며 가장 가까운 역은 저궐역입니다. 철길을 따라서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저궐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생사가 오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지 마십시오. 저감시 내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 하는 장소는 저궐동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폐기차역이지만 주기적으로 기차가 들어오곤 합니다. 운행되는 기차의 모습은 보통의 기차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일 것입니다만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이 기차의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이 기차에 탑승한 순간부터는 그 무엇이 되었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2-1. 가끔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안내방송만 나올 뿐 실제 기차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역 내로 들어왔을 때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호기심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선 안 되며 그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면 귀하께서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 내부에서 달을 봤을 때 유리창 밖은 푸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붉다면 역사 내부에서 창 밖과 실제 밖이 동일해질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3-1. 이곳에서 나는 냄새에 적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냄새란 귀하가 좋아하는 냄새로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유혹되지 마십시오. 자세히 맡아보신다면 귀하가 좋아하시던 냄새가 아닌 무언가가 내는 인위적인 냄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보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저감력, 아니 저감시를 통틀어 인간을 흉내내는 자들만 있지 진짜 인간은 오직 귀하뿐입니다. 귀하도 인간을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1.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낯설고 두려울 것입니다. 무슨 형체가 보이던 무슨 소리가 들리던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귀하밖에 없습니다. 5번째, 절대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알아챈다면 더 이상 귀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한 마리의 토끼에 불과합니다. 6번째, 이곳은 폐기차역인 만큼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달빛을 제외한 빛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밝은 빛이 존재하는 공간을 발견 시 최대한 빠르게 그곳에서 멀어지십시오. 7번째,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은 무시해야 합니다. 때로 모스부어를 통한 통신이 스피커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귀하를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귀를 있는 힘껏 막으십시오. 고막이 터져나가도 이 모스부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8번째, 눈앞이 갑작스레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거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밖을 바라봐 주십시오. 평소와 달리 은은한 빛에 푸른 달이 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장소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만큼은 저권력으로 향해도 좋습니다. 8-1. 저권력으로 향할 여건이 안 된다면 4-1 승강장 입구 근처에 있는 여자 화장실 4번째 칸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상이 누구든 좋습니다만 절대 대상이 없는 기도는 올리지 마십시오. 9번째, 이곳의 모든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각적인 착각일 뿐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멈춘 시계가 다시 작동되게 하지 마십시오. 10번째, 눈앞이 밝아지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차역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일 뿐 귀하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을 보았다. 두 번째, 어디선가 기분 좋은 꽃향기가 났다.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슬픈 감정이 느껴지며 눈물이 흐른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보이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다. 11번째,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습한 만큼 음기가 더욱 강한 곳이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12번째, 누군가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간혹 말을 하는 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으며 외로움에 지친 귀하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줄 것입니다. 13번째, 누군가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내가 아는 익숙한 목소리라도, 귀하에게 도움을 청하는 혹은 도움을 준다는 목소리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13-1. 간혹 귀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금기를 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4번째. 벽에 칠해져 있는 수많은 낙서들을 자세히 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곳에 왜 낙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낙서는 그저 낙서일 뿐이며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15번째. 역사 내부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완전한 암흑으로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마치 비명소리는 끔찍한 비극의 메아리처럼 들릴 것이며 귀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소리는 짧은 순간 동안 지속될 테니 잠시만 버텨주십시오. 귀하께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곳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귀하의 꿈속이나 상상 속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귀하의 상상 속 한 장소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귀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열차에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80역은 23시 33분에 정차하는 열차는 없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을 것이지만 간혹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23시 33분에 들어오는 열차는 실수로라도 절대 탑승해서는 안됩니다. 이 열차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신 경우 무사생화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이 안내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80역에 23시 33분에 정차하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아마 휴대폰을 보시다가 실수로 탑승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역내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신 건가요? 분명히 이 열차에는 탑승하지 말라고 알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니 주의사항을 잘 지켜 무사히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열차는 23시 33분에 80역에 정차하는 열차입니다. 그러나 역 내에 있는 일반 승객들을 위한 열차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인해 착각하고 탑승하신 일반 승객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만약 실수로 이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현재 탑승하고 계신 칸이 몇 번째 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총 7량으로 객차 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1-1. 1호차일 경우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열차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아래에 서술할 모든 수칙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에 앉아 편히 쉬시다가 80역에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하차해 주십시오. 1-2. 2호차일 경우 2호차에 탑승하신 걸 인지한 즉시 좌석 위로 올라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버텨주십시오. 아래 서술할 이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동 중 열차가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닥에 신체 부위가 닿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열차가 정지하여 출입문이 열린 즉시 열차에서 빠져나가신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올라가 주십시오. 계단은 현실 세계의 80역과 연결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에서 빠져나간 즉시 그들이 여러분을 잡으러 쫓아올 것이니 가능한 빨리 계단을 찾아 올라가 주십시오. 1-3. 3호차나 4호차, 5호차일 경우 이후 서술할 모든 생존 수칙을 준수하여 탈출이 가능한 역에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6호차나 7호차일 경우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특수 승객이 되셨습니다. 이 열차에서 탈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자에 앉은 후 눈을 감고 잠을 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열차는 도시철도와는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다른 목적지로 향하지만 806만을 예외적으로 정차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길을 잃은 특수 승객분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하여 806역에 정차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3번 수칙부터는 정차하시는 역의 성질과 그 역을 통한 탈출 방법, 그리고 열차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할 예정이니 일반 승객이신 여러분의 탈출을 위하여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열차 내에 불이 모두 꺼진 경우 즉시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서 천장을 제외한 아무 방향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접근할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천장의 조명이 모두 꺼졌으며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열차 내에 있는 일반 승객들을 사냥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조금의 광원이라도 있을 경우 사냥을 포기하고 사라집니다. 네 번째, 열차가 깊은 숲속에 정차한 경우 여러분에게 약 1분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출입문이 열린다면 열차 밖으로 나간 후 나무에 열린 열매를 아무거나 하나 따서 다시 열차에 탑승하여 주십시오. 열매가 크고 싱싱할수록 열차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그 열매를 드십시오. 드신다면 확률적으로 열차가 806역에 정차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차가 침수된 역에 정차할 경우 창문으로 역이 침수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의자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출입문이 열린다면 열차 내로 물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침수된 역 내에 있는 끊어진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감전 위험이 있으며 물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차가 역을 출발한다면 물은 자연스럽게 빠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열차가 출발했는데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을 경우 열차의 속력이 높아지기 전 열차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린 즉시 가능한 벽에 붙어 있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열차가 지나갈 것입니다. 열차가 지나갔다면 지나간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 주십시오. 역이 나온다면 역 이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항역을 제외한 시에 존재하는 지하철역이 나온다면 탈출에 성공하신 것이므로 비상 출입구를 이용하여 역의 승강장으로 진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열차가 불이 모두 꺼진 역에 정차하였을 경우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역 이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역 이름이 신항역이라면 내리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역에 정차하였다는 것은 현실로 돌아온 것은 맞으나 신항역은 6년 전 그들에 의해 발생한 침수 사고로 폐쇄된 역이므로 역 내에 그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항역에 하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안내방송이 송출되지 않고 806역에 정차한 경우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계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차에서 하차하셔도 됩니다만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존재한다면 절대 하차하지 마십시오. 806역은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이 최하층으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에서 내려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무시하고 위층으로 올라간다면 승강장이 아래층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도달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여러분께서 계신 객차 내에 잡상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하게 경계하거나 잡상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가 파는 물건을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바로 탈출시켜주는 물건을 팔거나 서술하였던 수칙을 어겼을 경우 벌어지는 일을 막아주는 일회용 물건을 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잡상인이 판매하는 물건 중 일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 물건값은 최대 15,000원을 넘기진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돈이 없다면 흥정하지 말고 다음에 구매하겠다고 하십시오. 열 번째, 열차가 고장났을 경우 가능한 열차의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텨주십시오. 중앙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버티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차가 고장이 난다면 창문이 모두 깨지고 불이 꺼질 것입니다. 만약 창문으로 가까이 간다면 열차 밖으로 빨려 나갈 수 있으므로 절대 창문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열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기관사와 특수승객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0분 이내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구원열차가 도착할 것입니다. 구원열차가 도착한다면 열차 고장으로 인한 이상현상이 멈출 것입니다. 도착한 구원열차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므로 거쳐왔던 역을 반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열차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80역에 정차한다면 열차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했던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역은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안내한 규칙을 모두 잘 지켜 열차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해당 안내문은 현재 폐쇄 조치되어 접근이 금지된 구강촌역으로 향하는 이정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구강촌역, 경춘선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해당 안내문을 목격하셨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과 이정표가 구강촌역 근처에 놓인 게 맞다면 아직까지 아무 위험도 존재하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승객이시면 2010년 12월 21일 이설되어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 전철 강촌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과 이정표가 구강촌역, 경춘선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아무 위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우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시면 이정표가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 이정표가 사라짐을 확인하시면 다니셔도 좋습니다. 만약 해당 안내문이 보이신다면 즉시 구강촌역 이정표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귀하께서 현실의 구강촌역 근처에 계시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시면 구강촌역 역사 앞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디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만약 더 나아가고 싶은 충동이 드신다면 물리적 충격이라도 동원해서 충동을 억제해 주십시오. 해당 안내문은 구강촌역으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놓여있는 안내문입니다. 만약 해당 안내문이 보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으로 진입하고픈 강한 충동이 들어도 부디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 너머로 강촌역 역사가 보인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일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2010년 10월 21일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인해 폐역 처리된 구강촌역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역은 현실의 구강촌역이 아니며 2000년대 중후반의 구강촌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강촌역 정문에 도착하시고 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셨을 겁니다. 귀하께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상현상에 휘말리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상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앞에 강촌역이 정상 영업 중이다.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을 켰을 때 데이터가 잡히지 않고 제한구역 서비스, 통화권 이탈 등의 문구가 뜬다. 만약 위 두 항목이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내문을 읽고 계시다면 빨리 강촌역을 벗어나고 국토교통 이상현상 대책기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위 두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귀하께선 해당 이상현상에서 무사히 벗어나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 탈출수칙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술할 수칙서에 가끔 어색한 항목이나 상호 모순적인 항목이 존재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선 귀하의 판단과 직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수칙서의 내용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합니다. 추가로 수칙서의 항목이 일부 혹은 전체가 검게 덧칠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선 수칙서의 맥락을 파악하여 자유롭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대 후반의 시대와 맞지 않은 물건 등은 숨기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히 모든 알람을 끄고 무음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촌역 역사 내부에는 인적이 매우 한산하겠지만 누군가가 있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상현상 내에서 살아있는 인간은 귀하 혼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시선은 가급적 바닥을 응시하시길 바라며 선글라스가 있다면 착용한 상태에선 정면을 응시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역사 내부에서 소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될 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확률로 역장 개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조심하십시오. 역장 개체는 저희 코레일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이나 질문을 걸어온다면 적당히 대꾸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역시 눈을 마주쳐서는 안됩니다. 역 안에서 역장 개체를 피해 다니시길 권합니다. 작은 간이역이지만 그는 시력과 청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므로 거리를 두고 다니시면 그와의 불필요한 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역시 눈을 마주쳐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 역사 내부에 들어오시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표소를 슬쩍 쳐다보십시오. 낮은 확률로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합니다.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로 청량리행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매하십시오. 운임 4,700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길 바라며 결제하실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그냥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매표소에 직원이 없다면 해당 항목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강장 내부에는 그래피티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그래피티 그림들이 역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바깥쪽에는 강촌역의 자랑인 자욱한 안개가 껴있는 북한강의 모습을 담은 경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승강장 내부에 들어오셨다면 행선판을 살펴보고 청량리 방면을 파악하십시오. 이 행동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개체와 눈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파악이 끝나셨다면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에 그려진 그래피티 그림과 승강장 바깥의 풍경을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는 선글라스 착용 중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1. 승강장에는 상술한 역장 개체가 자주 나타나며 검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귀하께선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역장을 무조건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승강장에 있다 보면 3-40분 주기로 열차가 다닐 겁니다. 이때 열차의 운행 방향, 열차 행선판, 열차 종류를 곁눈질로 살펴보고 탑승할지 기다릴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셨다면 열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열차가 남춘선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라면 아래 항목을 통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6-1. 열차가 올 때 확인해야 할 정보는 기관차 여부와 종류, 객차 색깔, 행선판입니다. 기관차의 번호를 살펴보십시오. 44땡땡, 70땡땡, 71땡땡, 72땡땡, 73땡땡, 74땡땡, 75땡땡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단, 7호 땡땡 호대 중 색이 붉은색 기관차는 2000년대 후반 기준 존재할 수 없는 기관차이니 열차가 도착해도 탑승하지 마십시오. 76땡땡 호대 기관차 역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차입니다. 80땡땡, 81땡땡, 82땡땡, 85땡땡 호대 전기 기관차일 경우 비전철 구간인 경춘선에서 존재할 수 없는 기관차이니 탑승하지 말고 무시하십시오. 간혹 객차만 덩그러니 오거나 디젤 동차 혹은 전동차형 열차가 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관차 없이 객차만 운행하는 열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경춘선 기준 디젤 동차가 운행한 적은 없으며 전동차는 운행조차 불가능한 환경임을 유의하십시오. 귀하는 청량리행 무궁화호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당시 무궁화호의 객차 색깔은 주황색 혹은 빨강, 파란색의 객차만 존재했습니다. 이외에 하늘색, 짙은 초록색의 객차를 보셨다면 해당 열차는 무궁화호가 아닙니다. 당시 경춘선에선 새마을호가 전기열차로 운행된 적이 없으며 통일호는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통근열차 또한 운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선판에 무궁화호라 쓰여 있더라도 탑승해선 안됩니다. 남춘천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혹은 춘천발 청량리행 무궁화호일 경우에만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선지에 무궁화호를 탑승하고 생환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역을 통과해야 하지만 드물게 열량 이상의 행선판이 없는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간 오래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차할 것이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해 주십시오. 역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2 무궁화호는 2010년 12월 21일부로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춘선 광역전철 혹은 ITX 청춘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위 항목을 준수하고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귀하께선 높은 확률로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칸을 이동하면서 열차 내 승무원에게 강촌역에 매표소 직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청량리행 승차권을 구입하십시오. 운임은 4,700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1 승차권을 구입하셨다면 지정된 좌석으로 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좌석 번호를 확인할 때 부득이하게 고개를 들여야 할 경우엔 눈을 감고 고개를 올린 상태에서 눈을 잠깐 작게 떠서 번호를 빨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을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착석하셨다면 창문이나 주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실 때에도 다른 승객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한번 이용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번째, 청량리역까지 도착하셨다면 청량리역 출구까지 고개를 숙이고 최소한의 시야만 확보한 채로 이동해 주십시오. 출구 근처까지 도착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잠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눈을 뜨면 현실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실 겁니다. 간단한 치료와 조사, 보상 절차가 끝나면 귀하는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래요. 시작은 빌어먹을 경복궁역에서부터였어요. 현재 오금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승객이 모두 하차한 다음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이번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은 그렇게 한 충무로 정도까지 갔을까요? 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충무로역 스크린도어 작동으로 인하여 잠시 정차할 예정입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전부 밖으로 나갔지만 귀찮아서 그냥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그냥 출발해버리고는 동대 입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자리에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지하철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것이 하나가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고레일입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현재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철도 납치 현상에 휘말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노선이 어느 것이든 지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지침만이 귀하께서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지침은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노선에만 유효하며 추가적인 지침이 존재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칙은 앞으로 나올 모든 지침을 통틀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수칙입니다. 현실로 돌아오시기 전까지 절대 다른 승객, 영무원, 그 외 모든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코레일이 작성한 지침서를 받으신 이상 앞으로는 코레일 열차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열차는 코레일 열차와는 별개의 수칙이 존재할 것이며 차내의 별도의 지침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귀하께서는 열차가 진입할 때 차 외부에 있는 로고를 확인하시어 코레일 열차만을 탑승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귀하께서는 먼저 가락시장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마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칸에는 아무 승객도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 칸 내 귀하를 제외한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있다면 승객이 없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동 중에는 창밖을 보십시오. 단, 열차가 터널 외부로 나올 경우 칸과 칸 사이 연결 공간으로 들어가 있으십시오. 그 사이에 계실 때에는 그곳에 귀하를 제외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십시오. 설령 누군가가 제발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말이죠. 세 번째, 차내 벽면에 붙어있는 지하철 노선도 주위에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발견하신 곳부터 가락역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찾으신 후 가락시장역까지 가는 경로에 위치한 역에 모두 정차하는지 체크하십시오. 만약 열차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지나친 역의 개수만큼 추가로 더 이동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2개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면 귀하께서는 안내방송으로 가락시장역에 나오는 역에서부터 2정거장을 더 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진짜 가락시장역입니다. 3-1. 실수로 잘못된 역에 내리신 경우 열차는 귀하께서 내리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열차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최단 열차 도착 시간은 37일 20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 가락시장역에 도착하셨다면 8호선 대합실의 화장실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성별에 맞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시고 입구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는 대변기 칸을 여십시오. 변기 뚜껑 위에 놓여져 있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맥가이버 칼, 공기총, 약병, 현금 10,000원을 챙기십시오. 다음은 각 물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철 노선도 앞으로 귀하께서는 수많은 노선을 타고 역을 이동하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맥가이버 칼과 공기총, 호신용이 주 목적이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병, 동그란 모양의 정제가 들어있는 병은 각성제 및 안정제, 길쭉한 모양의 정제가 들어있는 병은 치사량의 청산가리 및 테트로도톡신 혼합물입니다. 코레일은 귀하께서 해당 약병을 사용하실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현금 10,000원,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실 경우 사용하여 주십시오. 5번째, 해당 물품을 모두 챙기셨다면 8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이때 문정 방면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송파반명 암사행 열차에 승차하지 마십시오. 5-1. 가끔씩 문정 방면 승강장에 암사행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히 열차 진입 안내방송을 듣고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안내방송 내용과 불일치 않은 안내방송이 송출되어도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위 안내방송 내용이 송출될 때만 문정방면 모란행 열차가 진입하는 것이오니 반드시 열차 진입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정방면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산성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가락시장역에서 산성역까지는 5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네 번째 정거장인 남위례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위례역은 8호선에서 유일한 지상역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항목과 동일합니다. 6-1. 귀하께서는 열차가 복정역을 출발한 후 다음 역인 남위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열차 위쪽 짐칸으로 올라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계십시오. 귀하께서 완전히 짐칸으로 올라가시기 전
열차가 지상 구간에 진입하였다면 눈을 감고 짐칸에 올라가 주십시오. 열차가 남위례역을 출발하고 산성역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터널에 진입한 것이니 짐칸에서 신속히 내려오십시오. 산성역을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7번째, 귀하께서는 산성역 3번 출구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산성역은 심도가 55.4m로 수도권 전철역들 중에서는 서해선 김포공항역에 이어 두 번째로 깊은 역입니다. 또한 산성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반드시 붙잡아 주십시오. 산성역은 매우 깊습니다. 7-1 3번 출구로 나가시기 전 대합실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샘물이라는 상표가 적힌 물을 구매하십시오. 한 모금만 드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모두 버려주십시오. 8번째, 물건을 구매하신 후 최대한 빨리 다시 산성역 승강장으로 내려오십시오. 귀하께서는 이제 회기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로를 따라 회기역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남위례 방면 암사행 열차 승차, 복정역 하차, 수서 방면 왕십리행 수인 분당선 열차 승차, 왕십리역 하차, 청량리 방문 용문행 경의 중앙선 열차 승차, 회기역 하차. 환승이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9번째, 왕십리역에 도착하셨다면 하차하시기 전 역 명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역 명판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만 하차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하여 주십시오. 10번째, 회기역에 도착하셨다면 2층 대합실에 위치한 화장실을 찾아주십시오. 이후 행동은 4번 항목에서 화장실 지침과 동일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회기역 변기칸에는 회기역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음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회기역에서부터는 해당 지침서를 참고하여 행동하여 주십시오. 코레일은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시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귀하의 무사생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도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온 머릿속이 살아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쯤 회기역에 도착했어요. 회기역 화장실에는 이전 지침서에서 나온 대로 새로운 지침서가 놓여 있었죠. 이쯤 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알고 있는 오만 가지 욕과 뭐라 형언하기도 힘든 감정으로 가득 차더라니까요. 그런 극악의 확률을 뚫고 맞이한 게 하필 이딴 상황인지. 차라리 복권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을. 수칙을 한번 훑고 난 후에 보는 지하철 풍경은 평소에 아는 그것과는 이상하리만치 위화감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왜 뭔가 어떤 것을 인식하면 갑자기 엄청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 깜빡이는 횟수라든지 입 안의 혀의 위치라든지. 잠깐 삼천포로 빠질 뻔했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탈출이니만큼 새로운 지침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가락시정역과 산성역을 거쳐 무사히 회기역에 도달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우선 귀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철도 납치 현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로 중 1단계 구간을 통과하신 상태입니다. 철도 납치 현상을 탈출하기 위한 경로는 총 3단계이며 현재 귀하께서 1단계 구간의 마지막이자 2단계 구간의 초입인 회기역에 계십니다.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귀하께서는 1단계 구간을 지나실 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하께서는 가장 먼저 서울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1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셔서 청량리 반면 신창행 열차를 타십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대앞 방면 열차나 신창행이 아닌 열차를 탑승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량리 방면 승강장에서 신창행 열차를 탑승하여 주십시오. 1-1. 만약 귀하께서 평택발 서울행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매하신 상태라면 서울역이 아닌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주십시오. 이때 가끔씩 평택지제역과 평택역을 착각하시고 잘못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하십시오. 평택지제역이 아닌 평택역입니다. 2번째, 서울역까지 가시는 동안 청량리, 신설동, 동묘 앞, 동대문, 종로 3가, 시청 총 6개의 환승역이 등장합니다. 이 중 귀하께서 철도 납치 현상이 시작됐을 때 탑승하고 계셨던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이 있다면 해당 역에 정차할 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소지품 중 가장 필요 없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때 소지품은 귀하께서 또는 귀하의 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차가 해당 역에 정차할 때 선택하신 소지품을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새에 떨어뜨리십시오. 열차가 서울역에 정차하였을 때는 소지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서울역 이전의 환승역들에서만 소지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처음에 탑승하고 계셨던 노선과 환승 가능한 역이 2개 이상이라면 해당 역들에 정차할 때마다 소지품을 버려주십시오. 3번째, 동대문역에서 종강역 구간 중 랜덤한 역에 정차하였을 때 잡상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잡상인이 판매하는 물건 중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십시오. 돈이 없을 경우 귀하의 소지품 중 하나를 지불하십시오. 콘택트 렌즈는 반드시 열차가 서울역에 정차하기 전 착용하여 주십시오. 외부로부터 귀하를 잠깐 동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3-1. 서울역에 도착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지상 서울역으로 올라가십시오. 콘택트 렌즈가 귀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약 3분 남짓입니다. 지상 서울역 역사 내부로 진입하신 후 신속히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여 화장실에 버려주시고 외부를 등진 채로 다니십시오. 4번째, 고속철도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상 서울역은 식당, 상점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배가 고프시거나 피곤하시다면 서울역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단,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2만원 이상의 음식은 주문하지 마십시오. 또한 휴식을 취하실 때는 수유방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수유방 이외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귀하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1. 만약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서비스를 하며 약천 샘물이라는 상표가 적힌 물을 건넨다면 필히 챙기십시오. 산성역에서 구매하셨던 물과 같은 상표입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신 후 물을 2모금 드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모두 버려주십시오. 4-2. 수유방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는 12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수면을 취하는 정도로만 휴식하여 주십시오. 시간은 수유실에 걸려있는 시계를 참고하시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5번째, 귀하께서는 서울역 12번 플랫폼 철로에 깔려있는 조약돌 하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서울역 12번 플랫폼으로 내려가시어 철로에 깔려있는 조약돌 중 하나를 주어 산성역에서 구매하신 물건과 같이 넣어두십시오. 단, 조약돌을 챙기실 때는 하행선 방면의 철로는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행선의 철로도 10초 이상 응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속히 조약돌만 챙기시고 플랫폼을 벗어나 주십시오. 5-1. 식사를 하지 않으셨거나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약천 샘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마지막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 샘물을 찾아 구매하여 주십시오. 스토리웨이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스토리웨이까지의 경로나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저희 코레일의 지침서만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구매 이후의 행동은 4-1 항목의 약천 샘물 음용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5-2. 마지방에서 플랫폼으로 내려가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탑승은 절대 금물이며 에스컬레이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역은 서울 내에서도 이용 인구가 매우 많은 역에 속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좁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5-3. 계단을 한 칸씩 오르내리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최소 2칸 이상씩 오르내려 주십시오. 넘어질 것 같아도 계단 손잡이를 잡지도 마십시오. 5-4. 조약도를 챙기는 도중 열차가 진입한다면 신속히 조약도를 챙기시고 열차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열차의 종류에 따라 귀하께서 취하셔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KTX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대로 계단을 다시 올라가 마지방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무궁화 후 추가로 11번 플랫폼에 있는 조약돌까지 챙겨 주십시오. 11번 플랫폼의 조약돌과 12번 플랫폼의 조약돌은 확실히 구별해 둬야 합니다. 지하철 손가락 끝을 살짝 깨물어 피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 다음 차체 외부에 귀하의 피를 묻히십시오. ITX 새마을, ITX 마음.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기 전 신속히 마지막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 샘물을 사와 차체 외부에 뿌리십시오. SRT, ITX 청춘 등 서울역에서 볼 수 없는 열차. 마지막까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숨죽여 이동하십시오. 만약 계단을 오르시던 중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귀하를 쳐다본다면 앞에 나온 수칙들을 모두 무시하셔도 좋으니 최대한 신속히 마지막 내 화장실로 질주하십시오. 절대 그들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6번째, 조약도를 챙기고 마지방으로 돌아오셨다면 귀하께서는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지침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로써 귀하께서는 2단계 구간을 모두 통과하신 셈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단계 구간도 무사히 통과하시어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코레일은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귀하의 무사 생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도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좋다고 해야 할지. 회기역 화장실에서 발견한 지침서를 읽고 나가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왼쪽 자켓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거기를 굳이 왜 만지냐고요? 자켓 주머니를 만지작거린 건 딱 1-1 항목을 읽기 시작할 때였어요. 달리 말하자면 그 안에는 평택발 서울행 무궁화호 승차권이 들어있었단 얘기죠. 그냥 서울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체력적으로도 더 지치고 왼쪽 새끼손가락 하나를 무려야 했지만 현실세계 무사기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뭐 그냥 지침서에서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 상황이 뭘 어쩌겠어요. 사실상 목숨이 코레일에서 작성한 종이 몇 장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코레일이 지시하면 받아들여야죠 뭐. 어쨌든 마음을 정리하고 현실 세계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발을 내디뎠어요. 비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지만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서울역 혹은 평택역과 서울역의 지침을 모두 무사히 이행하시고 공항철도 서울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이미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겠으나 이제 남은 것은 공항철도에 해당하는 3단계 구간입니다. 귀하께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더 이상의 환승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앞으로 공항철도 이외의 노선은 탑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해당 세계의 수도권 지하철 노선 중 공항철도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코레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공항철도가 아닌 다른 노선을 이용한 탈출 경로를 찾아보려 했으나 이 외의 방법들은 모두 공항철도보다 더한 위험도를 지니고 있는 노선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에서 철도 납치 현상에 휘말리신 피해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코레일 사내에서도 언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마지막으로 탈출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레일도 귀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공항철도 서울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시기 전 지상 서울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최소 10m 이상의 붕대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구간에서 약천 샘물 및 콘택트 렌즈는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시각을 완벽하게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붕대는 여러 곳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긴 붕대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공항철도 서울역은 지상 서울역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치는 층은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6층, 지하 7층입니다. 이 중 승강장은 맨 아래층인 지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하의 첫 번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각 층별 자세한 지침은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1 지하 2층에서는 직통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하 2층 매표소는 직원이 없이 비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낮은 확률로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직통열차표를 구매하십시오. 직통열차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를 중간 정차역 없이 운행하는 열차로 귀하의 탈출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하의 소지품을 지불하십시오. 승차권은 종이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신 이후에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십시오. 2-2 지하 2층에서 직통열차표를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하 3층 매표소에서 일반 열차표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위험도는 직통열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허나 해당 열차에 탑승하시는 것이 귀하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승차권 역시 직통열차표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셔도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2-3 표를 구매하셨다면 지하 6층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지하 3층에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계실 동안에는 한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2-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지하 6층에 도착했다면 최대한 빨리 달리십시오. 일반 열차와 직통열차의 승강장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시어 귀하께서 구입하신 승차권에 맞는 승강장으로 내려가십시오. 지하 6층에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발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도 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도 달리십시오. 지하 6층에 30초 이상 발을 붙이고 있지 마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위에 누군가를 부딪혀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2-5 무사히 지하 7층 승강장까지 내려오셨다면 귀하께서는 1차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다만 너무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가끔씩 열차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차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올바른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차에 창문이 존재하고 역 내부가 충분히 밝음에도 차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열차가 진입할 때 다른 칸임에도 동일한 인물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 일반 열차 승강장에 노란색과 파란색 도색의 열차가 직통열차 승강장에 하늘색 도색의 열차가 들어올 경우, 세 번째, 무사히 올바른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붕대로 눈을 감싸주십시오. 붕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리기 전까지 붕대를 풀지 마십시오. 공항철도는 대부분의 구간을 실외에서 달립니다. 네 번째, 공항철도에서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환승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인천공항 2터미널 구간에서의 환승역은 총 7개입니다. 1호선에서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새에 소지품을 떨어뜨리면 되었으나 공항철도에서는 해당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5번째, 만약 귀하께서 일반 열차가 아닌 직통열차에 탑승하신 경우 다음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붕대는 예외 없이 두르셔야 합니다. 직통열차가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해도 시각적 위험 요소는 일반 열차와 동일합니다. 자리에 착석 후 바로 붕대를 둘러주십시오. 직통열차는 지하철이 아닌 KTX, 무궁화호와 같은 좌석 배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그 옆자리 역시 누군가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께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무시하십시오. 붕대를 벗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무시하십시오. 그저 벗기려 할 뿐 실제로 벗기지 못할 뿐더러 귀하께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손을 드는 순간 붕대는 저절로 벗겨지고 열차는 실외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무사히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셨다면 눈에 감은 붕대를 풀어주시고 붕대는 열차에 둔 채로 하차하여 주십시오. 열차에서 하차하신 다음 가락시장역 화장실에서 챙기셨던 각성제 및 안정제 안정을 복용하여 주십시오. 그 후 대합실로 올라갈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대합실에서는 실외를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귀하를 보호해줄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이 귀하께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무사귀환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게 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코레일 본사를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지하철을 타고 또 타고 온갖 지침을 수행하고 몸은 피곤해서 말을 안 듣고 정신은 이미 나가버린 지 오래고 뭐랄까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 같다 X다라는 말로? 아직도 궁금할 따름이에요. 도대체 어쩌다 그런 빌어먹을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들의 공감 따위 없는 헛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